반갑습니다. 아파트 가격 시황 파가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깜짝 놀랐죠? 검은 금요일 금융시장이 또다시 발작을 했는데요. 자, 일단 코스피 8천 찍고 기분 좋게 출발을 하고 축포 터트렸는데 자 결국은 오전 중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매도 사이드카 발동이 되면서 자 또 굉장히 충격을 주고 있는데 자 일단은 구체적인 데이터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자, 코스피가 오늘 7,493이니까 7,500이 무너졌죠. 그러니까 8,000 찍고 지금 그래프도 보시면 이렇게 8,000 찍고 갑자기 무너지기 시작하다니 그냥 쫙 이렇게 내려왔죠. 그래서 7,500선까지 무너지면서 488포인트, 무려 6.12%. 야, 코스피가 이렇게 6% 넘게 빠졌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갑자기 코스피가 난리가 났나 봤더니 외국인들이 오늘 5조 6천억. 와, 어마어마하게 팔았죠. 자, 기관들도 오늘 한 1조 7천억 팔면서 결국은 한 7조 2천억 정도를 개인들이 다 받아내면서 어쨌든 간에 7,500 무너지는 정도에서 그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방에 6% 넘게 무너진다. 특히나 지금 외국인들의 이 매도세, 정말 쎄하다. 이거 도대체 언제 돌아오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4개월간은 계속 지금 코스피는 계속 상승 7천 찍고 8천 찍고 계속 상승 랠리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4개월 내내 계속 팔고 무려 71조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4개월 동안. 자, 정말 심각한 상황으로 일단 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이 지금 스탠스는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코스피가 이 난리가 나니까 갑자기 환율이 난리가 났어요. 지금 외국인들이 갑자기 이렇게 많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환율이 결국 뚜껑이 열렸어요. 뚜껑이 좀 불안불안하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결국은 1,500원 뚜껑이 열리면서 또다시 한 달 만에 1,508원까지 제가 방금 전에 확인했을 때 더 올라갔어요. 지금 1,501.8원까지 갔고 장중 한때는 1,506.8원 거의 1,507원까지 나갔습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워낙 지금 1,500원 뚜껑이 열렸다 닫혔다 하니까 사실 과거에 우리가 1,500원 뚜껑이 열렸다 그러면 정말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워낙 뚜껑이 열렸다 닫혔다 거의 한 1,400, 70원, 80원, 90원 이러니까 좀 둔감해져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1,500원 뚜껑이 열렸다라는 것은 상당히 충격적이다. 자, 그것도 외국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빠져나가면서 이런 일이 생겼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주식시장, 환율, 이런 외환시장만 지금 그러냐? 오늘 국고채 금리도 채권시장도 난리 이런 난리가 있을 수 있나요? 자, 결국 5년물이 제가 위태위태하다 계속 살펴드렸는데 결국 오늘 5년물이 4%를 넘겼어요. 이야, 아니 지금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2.5%잖아요. 보통 우리가 5년물이 높아도 한 3.12 정도 하여간 어쨌든 한 0.5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 정도 보통 생각을 하는데 아니 갑자기 이게 지금 4%를 넘었습니다. 5년물이. 자, 이렇게 되면 고정금리 같은 거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4%가 지금 넘었기 때문에. 그래서 고정금리의 준거금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자, 4%를 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자, 일단은 지금 다음 주 지금 은행들 대출 금리가 난리가 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보통 변동금리에 좀 준거가 된다라고 하는 이 3년물 같은 경우에 3.767. 와, 정말 미쳤죠. 3.5% 넘었을 때도 제가 위험하다라고 했는데 3.767이면 거의 3.8이잖아요. 아니 2년물이 3.6이에요. 이게 무슨 일인가요? 아니 2.6도 지금 그렇다고 할 판에 지금 3.6이에요. 3.6. 자, 10년물은 한 번 4% 뚫더니 지금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내려오기는커녕 계속 지금 미친 듯이 4.227이면 이제 4.3% 가깝게. 자, 10년물도 상당히 위험해 보이고요.
30년물도 결국 4% 넘더니 4.16까지가 있습니다. 자, 결국 3년물하고 2년물을 제외하고 우리나라 지금 모든 국고채 금리들이 다 지금 그렇죠. 지금 다 지금 4%를 넘어섰고, 자, 이렇게 되면 뭐 이거 은행채 금리 올라가는 건 말할 게 없겠죠. 은행채 금리 또 미친 듯이 올라갈 거고, 이렇게 되면 주택담보대출 금리. 자, 그럼 또 영끌족들 또 난리가 나는 거죠. 지금 안 그래도 코픽스 금리 올라갔다는 지금 얘기가 있는데, 자, 결국은 이게 뭐 일파만파 계속 영향을 줄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왜냐면 자, 우리나라 뭐 지금 이런 국내적인 상황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외부적인 지금 글로벌 금융시장이 엄청나게 지금 불안합니다. 공포가 정말 최고치라고까지 할 수 있는데, 자, 특히나 바로 옆에 일본 국채가 난리가 났습니다. 10년물이 2.7%를 뚫었는데 이게 29년 만에 최고라고 해요. 자, 보통 우리가 일본의 뭐 잃어버린 30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30년 전에 뭔가 와르르 붕괴됐던 뭔가 그 쎄한 느낌이 갑자기 이게 30년 만에 최고라고 하니까, 아니 일본이 이거 갑자기 이러다가 와 이게 그럼 우리나라까지 엄청난 영향을 주는 거 아니야. 특히나 뭐 엔캐리 트레이드 뭐 이런 엔캐리 청산에 대한 이런 우려들이 항상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 국채가 지금 2.7% 29년 만에 최고치를 찍으면서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 이유가 바로 이 기업 물가 지수가 4.9% 쇼크가 터졌는데 원래 예상치가 3% 정도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렇게 물가 쇼크가 4.9%.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뭐 유가 보조금 뭐 이런 것들이 없었다 그러면 지금 뭐 이번 달에 올해죠. 3.5% 지금 얘기가 나오잖아요. 겨우 뭐 한 2.89 뭐 이렇게 아래 뭐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3.5%를 지금 뭐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다. 그나마 유가 보조금 때문에 지금 3%를 안 넘은 거예요. 근데 이 기업 물가 지수가 4.9%라는 것은 아니 기업 물가가 올라가면 시차를 두고 당연히 소비자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일본이 지금 이 물가 쇼크 때문에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예외가 아니잖아요. 이 물가 쇼크에 대한 게 지금 계속 물가 얘기가 나오고 결국은 고유가가 가지고 오는 이 물가 쇼크가 전방위적으로 지금 글로벌 금융시장에 엄청난 악재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 자, 29년 만에 최고. 뭔가 지금 30년 만에 대붕괴 뭐 이런 거를 또다시 떠올리게 하는 굉장히 좋지 않은 숫자가 나왔습니다, 오늘. 자, 일본 국채 보시는 것처럼 10년물이 2.734까지 가 있습니다. 와, 2.7%를 넘었고요. 자, 30년물은 더 미쳤어요. 지금 3.98까지가 있습니다. 자, 일본에 대한 지금 뭐 재정 문제 이런 것들도 일본도 지금 이 30년물만 봐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에요. 지금 3.98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런 리스크들이 다 지금 여기 반영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5년물 같은 경우에도 2%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2.004까지가 있고, 뭐 3년물도 1.679까지가 있고, 지금 뭐 일본도 지금 국채 금리가 미친 듯이 치솟고 있고, 자, 이렇게 되면 항상 일본의 그 위험한 엔캐리 청산에 대한 위험, 이런 것들이 또다시 올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뭐 미국도 지금 뭐 난리가 아니죠. 10년물 보시는 것처럼 4.536. 트럼프가 가장 무서워한다는, 물론 트럼프가 워낙 채권으로 개인 자산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이 국채 금리가 4.536까지 간다는 것은 4.5%를 넘어가면 이게 우리가 보통 뭐 마의 4.5%를 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4.5%를 넘었고요. 지금 30년물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또 5%를 또 넘었습니다. 5.085. 지금 미국의 지금 채권 시장, 미국 금리 시장도 일촉즉발이다. 정말 엄청난 공포가 지금 오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이 되겠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뭐 5년물도 지금 4.203, 3년물도 4.105, 2년물도 4.062.
자, 이렇게 따지면 지금 미 국채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지금 4%를 지금 넘어 있는데, 자, 이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하고 국채 뭐 기준금리가 우리나라가 좀 많이 낮잖아요. 미국이 3.75인데 우리는 지금 2.5밖에 안 되니까요. 자, 1.25 차이가 나는데, 자, 지금 근데 이 상황들을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지금 뭐 국고채 금리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지금 미국도 많이 올라갔다라고. 자, 그만큼 우리나라 국고채 금리가, 우리나라 국채 금리가 사실 많이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글로벌 지금 금융시장이 불안하다 보니까 지금 뭐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자,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모든 나라들이 지금 뭔가 좀 쎄한 느낌이 있다. 자, 이런 지금 상황이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미현준 의장, 케빈 허씨 이제 파월이 가고, 이제 뭐 케빈 허씨가 이제 케빈 허씨 시대가 이제 4년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상원 인준을 어제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빠르면 취임을 할 걸로 이제 보여지는데, 자, 결국 매파들이 뭐 계속 뭐 케빈 허씨도 뭐 트럼프가 날 지명했지만 미현준의 독립성을 나는 가져가겠다. 트럼프 말 뭐 그냥 일방적으로 듣지 않겠다.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미현준의 매파 위원들이 지금 뭐 케빈 허씨가 지금 취임을 하더라도 금리 인상을 배제하지 못한다.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 때문일까요? 지금 시장에서도 당장 이제 케빈 허씨가 처음 진행하는 FOMC가 6월 17일 다음 달이거든요. 6월 17일인데 자, 99.4%가 3.75 동결이에요. 자,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뭐 없습니다. 0.6%라는 것은 그냥 무조건 동결로 간다. 자, 그런데 6월 상황이 이런데 놀랍게도 7월 달 상황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4%라는 금리 인상이 지금 2.1%가 나와 있어요. 인하가 0.6%인데. 자, 결국 시장에서 볼 때는 미미하긴 하지만 어쨌든 7월 정도가 되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보다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가 훨씬 더 높다라는 거죠.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9월 달 상황이 되면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가 쑥 올라옵니다. 15.9%까지나 올라가고요. 자, 여기에다가 9월 달이 되면 빅스텝에 대한 이야기가 뭐 나온다라는 거죠. 0.3% 미미하긴 하지만 어쨌든 금리를 뭐 한 방에 두 번 올릴 수 있는 3.75에서 4.25까지 한 방에 빅스텝을 갈 수도 있다라는 이런 전망이 지금 9월부터는 이미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10월이 되면 이게 26.4%까지나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빅스텝에 대한 기대가 금리 인하 0.5%보다 한 5배 이상 지금 커집니다. 그렇죠. 2.7%까지 되기 때문에 자, 결국은 10월 달 정도 되면 빅스텝에 대한 기대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보다 5배가 높다. 이렇게까지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올해 이제 마지막 12월 FOMC가 되면 이제는 그냥 동결 정도 하고 인상에 대한 게 거의 반반 정도 됩니다. 자, 그게 지금 뭐 한 번 인상하는 게 지금 37.8, 빅스텝 뭐 한 방에 0.5를 가든 아니면 두 번을 가든 8.9%, 10% 가깝게 올라가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올해 연말 되면 4.5%에 대한 의견까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미현준이 기준금리를 한 번, 두 번, 세 번 올릴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사실 올 초에 시작할 때만 해도 미현준이 적어도 두 번, 그렇죠. 많으면 세 번까지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나게 높았잖아요. 특히나 트럼프가 파월을 밀어내고 새로운 연준 의장이 취임하면 무조건 금리 인하가 3번 정도는 있을 거다라고 대부분 다 전망을 했었는데 이게 완전히 지금 물 건너 간 거죠. 지금 전문가들의 의견이 완전히 지금 틀린 걸로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지금 내년 1월 27일 내년 정도가 되면 아예
뭐 43.9, 동결이 43.9. 이제는 인상에 대한 게 더 높아집니다. 50%가 넘어가니까요. 그래서 지금 한 번 인상이 40, 뭐 두 번 인상이 13.5, 그 다음에 세 번 인상이 2%, 자, 그 다음에 네 번 인상이 0.1%까지 해서 결국은 네 번까지 인상 얘기가 나오고요. 더 충격적인 거는 지금 3월 달 정도 되면 이때는 아예 인상이 훨씬 더, 그렇죠. 이건 33%밖에 안 돼요. 뭐 인하는 뭐 아예 뭐 그냥 뭐 신경 쓸 게 없겠고요. 자, 그러면 결국은 인상에 대한 게 70%까지 올라갑니다. 자, 근데 물론 그 인상이라는 게 한 번 올리는 게 41, 두 번 올리는 게 거의 20%까지 가고요. 세 번이 4.8, 그 다음에 네 번도 0.6까지나 올라가고, 더 충격적인 거는 4월 달 정도에는 야, 정말 숨이 차네요. 5%. 야, 3.75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자, 그러니까 다시 가는 거예요. 5%대로. 3.75였던 기준금리를 다시 5%까지 끌어올릴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지금 내년에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뭐 금리나 사이클은 미연준도 아예 끝났다. 이렇게 지금 시장은 보고 있고요. 오히려 금리 인상을 한 번 할 거냐, 두 번 할 거냐, 세 번 할 거냐, 네 번 할 거냐, 무려 5번을 할 거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이런 어떤 시장의 어떤 뭐 분석들, 전망들이 우리나라에도 당연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자, 이러니까 오늘 당장 구윤철 지금 경제부총리가 주요국들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부총리가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것은, 자, 결국 우리나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아니, 미국이 지금 우리나라보다 3.75고 현재도 우리는 지금 2.5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뭐 지금 훨씬 더 낮잖아요.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거 금리를 계속 뭐 유지, 동결 어렵죠.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상해야 될 가능성도 높다. 자, 그만큼 지금 물가 쇼크가 생각보다 강력하고 생각보다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한국은행의 대표적인 비둘기로 평가되는 신성원 이제 금통위원이죠. 뭐 곧 나가시는 분이지만 이분도 물가 압력이 굉장하다. 금리나 끝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한 상황이고요. 자, 결국 유산대 지금 한국은행 부총재 같은 경우는 아예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공개 선언을 하면서 이제 금리나 사이클 끝내고 인상 쪽으로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러면서 당장 5월 28일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도 열려 있다. 자, 어느 정도냐? 자, 증권가에서 지금 3%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가 2.5%인데 3%까지 간다 그러면 한 방에 빅스텝으로 3%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아니면 두 번씩 0.25씩 두 번씩 해서 어쨌든 간에 3% 또는 3% 이상 갈 수도 있고, 자, 신현송 지금 신임 한국은행 총재 같은 경우에도 계속 뭐 이런 경제나 이런 것들보다는 물가가 우선이다. 뭐 계속 평소에도 해오던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 매파로 분류가 되는데, 자, 결국은 지금 한국은행도 매파로 돌아설 지금 뭐 비둘기는 없어요. 이 분위기가 되면 누가 이거 비둘기가 되겠어요. 다들 지금 매파 분위기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 사이클 끝내고 금리 인상 사이클로 갈 수밖에 없어. 미국이 이렇고 지금 일본이 이런데 이거 어떡할, 잃어버린 30년. 지금 딱 그런 시그널까지 나왔는데 지금 사실 조금 위험해 보입니다. 뭔가 상황 자체는.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제 코픽스 금리가 발표가 됐는데 보시는 것처럼 2.89, 와,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했을 때 2.82에서 2.81로 소폭 내려갔다고 했는데 다시 또 0.08이나 지금 올라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지금 올라온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이 지금 코픽스 금리라는 건 아시겠지만 은행들의 자금 조달 금리예요. 은행들이 예금 받아서도 하지만 은행채를 발행해서도 하잖아요. 은행도 뭐 돈이 있어야 빌려주니까요. 자, 그런데 이 자금 조달 금리가 올라가면, 자, 결국은 뭐
주담대 금리라든지 뭐 모든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코픽스 금리는 또 변동금리의 준거금리이기 때문에 당장 월요일 날 지금 뭐 변동금리라든지 아니면 뭐 고정금리나 이런 거 지금 뭐 상황을 보세요. 지금 뭐 금리를 은행들이 안 그래도 지금 올려서 총량제 때문에 주담대 못 나가게 해야 되는 판에 뭐 아싸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상황 자체가 뭐 안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뭐 계속 올리고 할 수밖에 모든 시그널이 금리 인상으로 지금 가 있습니다. 자, 이러니까 KB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번 주 월요일이었죠. 이번 주 월요일 날 6.21까지 변동도가 있고 혼합형 보통 우리 고정이라고 하는 이것도 월요일 날 6.21까지가 있습니다. 지금 뭐 국민은행이 6.21이니까요. 그러면 6.21이라는 게 어느 정도냐? 자, 보통 우리가 뭐 627 대책이나 이제 뭐 1015 대책에서도 한 15억 이하 정도 되면 6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6억 대출해주면 땡큐지, 무조건 6억 대출해주면 빨리빨리 집 사야 돼.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6억을 대출받는다라는 게 360개월 보통 30년 상환을 많이 선택하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6.21%라고 하면 어느 정도냐? 월 원리금 상환액이 367만 8천 원이에요. 매월 370만 원의 이자 원리금을 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370만 원을 내려면 뭐 그냥 한 700만 원 받으면 생활이 될까요? 700만 원 가지고 생활이 안 되죠. 왜냐하면 뭐 그래 700만 원 해봐야 지금 남는 돈이 뭐 한 330 정도 남는데 그러면 이 330 가지고 이게 뭐 보통 3인 가구 4인 가구가 이거 생활이 될까요? 뭐 이게 집에 들어가는 돈만 뭐 400만 원 훨씬 넘을 것 같은데 뭐 관리비 뭐 이런 것만 해도 그렇잖아요. 자, 결국은 이게 700만 원 하더라도 연봉이 한 뭐 8, 9천 원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하 분들이 만약에 내가 6억 대출해 준다고 해서 이거 그냥 진짜로 얼른 받았다라고 하면 이거 감당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나 내가 6억을 대출 받으면은요. 뭐 아까 우리가 잃어버린 30년 이런 얘기도 했지만 내가 30년 동안 갚아야 되는 이자만 무려 7억 2천이나 됩니다. 결국 내가 받은 대출 금액보다 이자가 더 많아요. 7억 2천. 어마어마하죠. 자, 그리고 하나은행의 이 아파트론 같은 경우에도 보면 6.752까지가 있습니다. 지금 5년물들이 지금 난리니까요. 그래서 6.75이면 6.8% 정도 되죠. 그리고 농협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변동이 6.98까지가 있습니다. 6.98이면 그냥 7%죠. 지금 하나은행, 농협은행은 거의 7%까지 가 있다. 자, 그러면 6억을 대출받았을 때 30년 상환 선택하고 7%로 하면 어느 정도냐? 진짜 400만 원이에요, 이거는. 매월 399만 1,000원, 매월 400만 원을 원리금으로 갚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매월 800만 원을 실수령한다 그래도 빠듯한 거잖아요. 800만 원을 실수령. 그럼 800만 원이면 연봉이 1억이면 매월 800을 받을 수 있나요? 뭐 세금 내고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연봉이 1억이 넘어야 됩니다. 근데 연봉이 1억이 안 되는 분이 만약에 6억을 대출받아서 7% 이자를 내서 매월 400만 원씩 원리금을 상환해야 된다 그러면 엄청난 고통이 올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6억 대출 받고 내가 갚아야 되는 돈이 무려 이자만 8억 3천만 원입니다.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리고 K뱅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담보 대출이 8.5%까지 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6억 대출 받았을 때 8.5%로 하면 원리금 상환액이 46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자, 그리고 총 이자액이 드디어 10억을 넘어갑니다. 6억 받아서 10억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집값이 만약에 뭐 지금 잘 유지가 되고 상승하면 모르겠지만 아까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처럼 정말 집값이 뭐 반토막이 아니라 5분의 1토막, 10분의 1토막이 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물론 뭐 끔찍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또 그런 뭐 우려를 우리가 안 할 수는 없으니까요. 항상. 자, 결국은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이 8%를 이미 넘었습니다. 그렇죠. 아까 보셨지만 지금 뭐 K뱅크 같은 경우에는 8%를 넘었고 뭐 지금 시중은행도 이미 7%까지 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거 10% 갈 수 있어요. 지금 이런 분위기라고 한다면. 그렇잖아요.
자, 이제 정말 영끌하셨던 분들 정말 난리가 났다. 이런 말씀밖에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긴 합니다. 자, 6억을 대출을 받았어요. 언제? 21년도.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정말 제로금리라는 상상을 초월하는 뭐 0.5, 0.75 이렇게 했던 이 정말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이 2.5% 주택담보대출이 실제로 존재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21년에 지금 대출받은 분들이 보통 5년 고정에 25년 변동으로 선택한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21년이면 이제 26년부터 시작해서 27년 줄줄이 창창 이제 변동금리로 돌아오게 되죠. 그럼 아까 보셨듯이 변동금리가 7%, 8%, 뭐 10%까지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2.5%일 때는 매월 230만 원 정도, 물론 230만 원도 어마어마한 비용이긴 합니다. 자, 그렇지만 230만 원 정도 이거는 뭐 웬만큼 내가 좀 돈 좀 벌면 버텨나갈 수 있죠. 자, 그리고 총 이자액도 한 2억 5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2.5%가 만약에 10%로 간다 그러면 내가 6억을 대출받았다고 하더라도 30년 만기로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월 원리금 상환액이 526만 5천 원, 530만 원이 됩니다. 자, 매월 530만 원이면 내가 얼마를 받으면 생활이 될까요? 800만 원은 택도 없을 것 같고 900만 원을 받으면 생활이 될까요? 한 900만 원 정도. 그럼 매월 900만 원, 800, 뭐 800, 하여간 뭐 900만 원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연봉이 그러면 뭐 한 1억 2천이 돼도 월 1,000만 원에도 뭐 이거 떼고 하면 와, 연봉이 1억이 넘는 분들조차도 감당하기가 어려운 정도 수준까지 온다는 거죠. 자, 그만큼 우리가 6억 대출해 준다고 하니까 무조건 뭐 영끌해서 6억 대출 받아 하지만 이만큼 이게 위험한 금리가 올라갔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금리가 10%까지 만약에 간다 그러면 매월 530만 원을 갚아야 되고 내가 갚아야 되는 이자만 무려 12억 9,500, 13억 정도가 됩니다. 6억이 12억, 6억 빌리고 내가 12억을 갚아야 돼요. 실제로는 13억입니다. 더블 정도를 갚아야 되는. 자, 이런 것들을 사실 잘 생각 안 하죠. 내가 무조건 집 사면 집값이 올라갈 것만 생각하고 내가 집 사면 무조건 나중에 내가 팔 수 있는 것만 생각하지만 이게 어려운 상황이 오면 집을 팔 수도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만약에 금리가 이렇다 그러면 누가 이거 사주겠어요? 사줄 사람이 없거든요. 사줄 사람이 없는. 자, 그러면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처럼 집값의 대붕괴가 올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정말 지옥문이 열리는 거죠. 정말 아수라장이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지금 이런 상황들이 가고 있기 때문에 영끌하셨던 분들이 지금 이런저런 상황에서 매물들을 출회할 가능성도 높겠다. 지금 계속 금리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감당이 어려운 분들이 속속 나올 걸로 정말 백기투항하는 분들이 나올 걸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퇴로를 열어놨을 때 자, 어쨌든 뭐 전세 주고 이렇게 하셨던 분들 있으니까 자, 그렇게 되면 다시 또 이런 금리 상황 때문에도 영끌하셨던 분들 때문에도 좀 매물이 늘어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또 이런 전망도 해보면서 늘 뭐 또 환경은 바뀌는 거니까 새로운 이야기 있을 때마다 제가 빠르게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쇼핑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이 저의 찐 시청자분들이다, 찐 구독자분들이다. 항상 크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쿠팡에서 구매를 하실 일이 있을 때 아래쪽 하단에 띄워드리고 있는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정말 짧지 않은 영상입니다. 늘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 유튜브 쇼핑까지 오신 게 그런 거죠. 저는 삼양라면이 좋아서 삼양라면이 맛있어서 삼양라면만 올려드리고 있는데 뭐 이 작은 것 하나 구매하실 때도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일부러 구매를 해주시고 또 가끔 또 고가 제품 구매하실 때도 일부러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참 구매를 해주셔서 사실 뭐 저는 삼양라면이 좋아서 늘 올려드리고 있고 삼양라면만 구매를 해주셔도 감사한데 늘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뭐 작은 것 하나도 또 가끔 고가 제품 하나도 일부러 저에게 도움이 되라고 이렇게 구매를 해주셔서 참 제가 이런 거 매일 확인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하다. 몸둘 바를 모르게 크게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파가시 멤버십 킹스피도 개설해두고 있습니다. 구독 옆에 가입 버튼 누르시면 월 9,990원으로 책정되어 있고요. 킹스피 분들에게는 왕관 모양으로 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킹스피 여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화정님, 윤복자님, 피피치를 사모님, 유웅준님, 미셸님, 전영돈님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 많은 분들이 킹스피를 통해서 응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